그리스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기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스페인 금융 위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7.15%를 기록해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 불안감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멕시코에선 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G20 회의는 유로존 재정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유럽발 위기와 관련해 유럽연합 당사국이 처절하게 근본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주가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태양광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장주인 오시의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6% 오르며 22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때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간 시속 게임이 펼쳐졌었죠. 서로 호학제를 주고받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리스가 파트너를 바꾼 모양입니다. 그리스가 전날만 해도 총선 결과가 좋아서 시장에는 아주 웃음꽃을 안겨줬었는데 이번에 스페인이 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억하십니까? 스페인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금융권에 1,0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역시 문제는 스페인의 국채 금리였던 것 같습니다.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곧바로 구제금융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었는데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역대 두 번째로 7%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고로 높은데요. 그만큼 스페인이 돈을 구할 때 이자를 많이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소폭만 빠지고 있고 외국인은 놀랍게도 전일 석 달 만에 가장 많이 주식을 사더니 오늘까지 매수 기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이어서 오늘은 태양광주의 모습이 좋네요. 코스닥은 그러나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15%로 사상 최고치. 과연 전면 구제금융으로 가는 것일까요? 또한 오늘 밤 내일 밤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책이 거론될지 여부도 함께 체크합니다. 오늘 만나볼 5위는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입니다. 끊이질 않고 있는 유로존 문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양적 완화 기대감도 없지 않은 가운데 지금 현금화만이 최선인지 구체적인 투자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와 태양광을 포함해 오늘 눈에 띄는 화학주, 하반기에는 제일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섹터 전망도 함께 들어보죠.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동화원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그리스 우려가 좀 줄어들자 이번엔 스페인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유럽 문제는 언제쯤 완화될까요? 또 실적 시즌 감안했을 때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공개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8선, 3포인트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등락인데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리스 총선 호재에 앞으로 줄줄이 대기 중인 FOMC와 G20 정상회담 등에서 양적 완화 정책 및 유럽 위기 타개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유럽 리스크가 여전한 불안감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투자 주체들도 적극적으로 베팅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1885선으로 하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장중 고가를 1895선까지 올리기도 했는데요.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8% 하락한 188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1,5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을 통해서 6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스페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름세입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47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소폭 매수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4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저가의 차익 실현 매물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어제보다 4만 60점 상승한 1160.7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역의 매도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20점 상승한 1157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08%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2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1.21%, 현대모비스는 1.2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현재 강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아차도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79,9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LG화학은 1.01% 하락하면서 29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현재 1.93%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27% 상승하면서 현재 2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79% 하락하면서 연일 밀려나고 있는데요. 3만 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올 하반기 모바일 부문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도 각각 1%씩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0.82% 하락하면서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는 2.77% 오르고 있고요. 현재 SM도 7%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M이 음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현재 주당 3,250원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증권주가 코스피 하락과 함께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시죠. 현재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죠. 삼성증권 0.9% 하락하면서 4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한화증권 그리고 동양증권은 각각 1%씩 밀려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현재 2% 하락하면서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역시 기관의 순매도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B금융이 1.87% 하락하면서 3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2.46% 밀려나고 있고요. 그 외에 신한지주와 BS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각각 1%씩 하락하면서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3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이익 성장 기대감에 따라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1.48% 상승하고 있습니다. 9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도 2.5%, 오뚜기도 4.94% 오르면서 현재 1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1.45% 오르면서 현재 7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일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주당 만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2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SFC도 3.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성 LST 역시 5.55% 오르면서 현재 8,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C 솔믹스도 3.61% 상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2.77% 오르면서 8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11% 넘는 급등 양상입니다. 현재 KIC와 보성파워텍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보성파워텍 현재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스코 역시 2,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액토즈소프트 한번 살펴보시죠.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모바일 시장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호평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현재는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주당 3,350원씩 오르고 있네요. 현재 2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스페인 악재 영향을 받는 건 비단 우리 증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 소폭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장 특징 한번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스페인의 금융권에 1,000억 유로 돈 들어간다라고 해서 시장에 호재를 제공했던 스페인이었는데 결국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스발 호재 부분도 있었지만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고 금리를 형성하다 보니까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GC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앙은행 총재의 기대감으로 순매수 우위에 기울게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감안한다라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 등락세 과정에서 개별 종목 중에서 음원주가 좀 강세다. 그리고 코스닥의 일부적인 상대적 흐름이 정도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일단 G20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고 오늘 밤에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G20에서는 기대를 좀 많이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6월 말 이 일정들을 고려한 전략들 미리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나 위기 전염과 확대라서 시장이 우호적인 코멘트는 많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상승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확인할 변수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흐름으로 등락 과정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로존 주요 이제 당국자들한테 많은 빠른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할 거라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상징적인 의미라 생각이 듭니다. 20일 주요 유럽 4개국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FOMC에서는 오퍼레이션 티스가 올해 6월 말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종료에 따른 새로운 신규 부양책 아니면 오퍼레이션 티스 연장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좀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Q3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EU의 월말에 그 정상회담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유로 사이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양책 규모가 이제 좀 소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FMC라든지 EU의 정상회담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스페인 국채 안정화를 위한 국채 매입이라든지 3차 LTR로 이런 부분까지는 좀 22 그 다음 달 회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흐름으로 좀 계속 빠집니다. 저가 매수,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60일선, 120일 가서는 팔자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FOMC 회의에서 Q3까지 기대를 걸긴 어렵고 G20보다는 EU 정상회담 또 그것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유럽의 또 22 정책 회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어떤 추세적인 상승 이런 베팅은 좀 위험하겠고 역시 약간 레벨업된 뉴 박스권 정도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장 마감 전략 끝으로 세워주시죠. 예, 기존에 노출된 변수와 함께 다양한 이제 그 미팅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이제 악재가 큰 이상 큰 부양책 이런 우호적 코멘트도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의 레벨업에 대한 박스권 정도의 흐름에서 일부 개별주, 일부 테마주 정도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요 엔터테인먼트주 정도가 이제 그 기관들 매수로 해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주요 빅가수들의 앨범 출시 활동 이런 고려한다면 유효한 것 같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은 좀 보유하되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박스권 상향세 종목 상황에서 좀 이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에 노출된 변수를 좀
변화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좀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유연한 대응. 하지만 앞서서 1930선, 50선 정도 이평선이 몰려있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현금화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죠. 엔터주의 관심도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오늘 장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유럽 리스크에 대비하자 무엇보다 양적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자라고 하신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뭐 여자의 마음이 갈 때라고 하지만 시장의 마음이 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 호재는 언제 다 있고 스페인 악재 이렇게 좀 반응을 하네요. 예, 참 시장이 참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단 유럽 문제가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 안정화 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어저께 나타난 뉴스, 즉 스페인 금융권의 부실 여신 비율이 8.37%,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오면서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7.3%대까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마감은 7.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여타 그 타국가인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도 역시 6%를 돌파하면서 시장이 점점 혼조장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럽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약간 좀 저번에 그 위기와는 조금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수를 보면 영국과 독일이 일단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하락을 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가 2.9%대의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유럽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건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선진국 국가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의외로 유럽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점점 약간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거기는 역시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선방향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과거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10년물 만기 국채의 금리가 7% 넘었었으면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즉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화하는데 전혀 주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스권 내에서 지수대는 1930에서 1950대의 지수대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즉 1800대에서는 매수, 1900대에서는 과감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지수대에서 뭐 박스권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낙폭 과대 업종인 조선화학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셔도 조금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양적 완화 가능성이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 하락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지수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점점 더 정책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학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적 완화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은 일단 33% 정도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한 55% 정도는 트위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그칠 것이라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의 변동은 커지겠지만 현금화 시키는데 전혀 주저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스페인 악재 오늘 견조한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다. 뭐 오늘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그 이유가 곧 오늘 밤에 있을 내일도 있을 FOMC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 시장을 보시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즉 미국의 30년물 국채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좀 크게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힌트 정도는 뭐 가능하다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망설이실 필요는 없고 현금화를 바로바로 시켜주고 다시 한번 변동이 나올 때 재진입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아까 현금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덩치 큰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스토리인지 이 뒤에 많은 일정들로 볼 때 국제 공조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6월 말에 뭐 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아일랜드하고 포르투갈의 선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아일랜드라든지 포르투갈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례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와 같은 뭐 이렇게 국가를 막 쪼고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스페인에 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혼란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바로 현금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현금화 전략을 펼쳐주셨지만 아까 언뜻 화학과 조선주 정도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낙폭과대주에 대한 의견도 비춰주신 것 같아요. 관심 업종 포트로 먼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짜실 수 있는지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요. 저번 주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있어서는 좀 더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세종공업 그리고 SL과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수급도 꾸준히 붙고 있습니다. 즉 이 주식은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을 보시면 주가 흐름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엔 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이지만 평화전공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종목들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SL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개인 투자자들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서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고가권에서 산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역시 삼성 SDI, 제이모직,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업종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수급이 너무나 이게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붙는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오히려 수급의 주체가 돼서 붙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화학에서 관련해서는 역시 힌트는 중국과 유럽인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화학주들도 지금 기술적이라 보더라도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좀 더 늘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화전다, 인터플렉스, BH와 같은 우량 업종들은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낙폭과대로 화학주와 동시에 언급하셨던 조선주도 매수 가능하다 하셨지 않나요? 조선주는 제 생각에는 매수하는데 약간은 좀 화학주보다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조선주 같은 경우 발주량의 50% 이상이 유럽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업종은 조선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질 때, 즉 그 뒤에 어떤 뭐 모멘텀이 나올 만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파란불일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를 때는 오히려 수익을 취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스크는 화학주보다 조금 더 안아야 된다. 조선주 얘기였고 끝으로 짧게 오늘 급등하는 태양광주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네, 태양광주가 이렇게 좀 붉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0년간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1kW당 42엔에 사들이는 일본의 기준 가격 지원 제도가 일단 발표되면서부터 붉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자 신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독일이 4월 1일자로 의해서 보조금 제한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OCI가 지금 뭐 캐파를 늘리고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추세적 반등을 예견하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군요. 자동차 부품주, 특별히 화학주 쪽 비중을 늘려잡고 싶다. 전반적으로는 현금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공략 종목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기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 제자리 걸음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상승 흐름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셨었죠? 예,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요. 오늘 특징은 상식적인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차트가 아니라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그 6월 4일이 저점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어제까지였죠. 뭐 오늘도 포함이 됩니다. 6월 4일부터 오늘까지가 거래일수로 11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 기간 중에서 딱 하루만 순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다 포함하면은 어제 날짜로 외국인들이 그 동기간에 순매수로 전환되는데요.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제 엄청나게 급등해서 다시 말하면 갭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갭매고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갭매고기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갭상승과 갭하락 이후에 갭매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 분석하기 아주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갭매고기가 나올 상황이 있고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지금은 갭매고기가 나오기보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측면이고요. 역시 등락 이유는 그겁니다. 수급 동향이 호전됐다는 거. 그다음에 저가 매수가 지속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1800선 이탈 이후에 1850선 회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밀리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침 방송도 그랬고 오후 방송도 그랬고 특히 오후 방송에서 제가 그 6월 5일에 정말 극적으로 전업은 100%, 직장인 75%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호전됐고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갭매우기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화학주들이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양광주들은 일본의 태양광 정책 기대감도 있던데요.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은 역시 화학입니다. 그리고 종목은 OCI인데요. 화학은 현재 4대 업종 중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4대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왜 최고의 포트폴리오냐면은 낙폭 바대에 따른 메리트가 있으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사실 이것도 6월 4일, 6월 5일에 제가 분명히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화학 잡으라고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미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방송 제대로 들으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담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은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OCI가 이제 오늘 특징주인데요.
OCI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학 업종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상승 1위입니다. 근데 OCI는 그동안 상당히 소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20만 원 이하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최소한 23만 원, 뭐 욕심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24만 원 이상까지는 지켜보시고 홀딩해 주신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주식 비중 그렇다면 75%, 100% 유지가 가능하겠네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875선 이상에서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고요. 만약에 1875선 아래라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은 50, 전업 75인데요. 뭐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남들이 다 광분을 할 때 최고점에서 더 간다고 다 얘기할 때 저는 과감하게 0% 사인 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거꾸로 뭐 100% 사인 내는데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저는 투자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과감하게 사인 내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저점에서 잡아서 계속 지수 올라가는데 비중이 그대로 제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각지 않은 예상보다 큰 조정이 온다 그러면 약간 줄여주시되 절대로 0%를 맞는다거나 단기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기준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 매수는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운송 장비 자동차를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장비는 보통 이제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자동차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준 SNS 관련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손절가 2만 원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종가에 22,500원까지 한번 매수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오이즈 게임즈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수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도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2만 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22,500원까지 한번 마지막에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공략 업종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사서 주간 5%가량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공략주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간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에코프로를 추천하신 것 같던데, 어제 사실 장중에 목표가 근처까지 갔지만 매수가 안 된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매수는 현재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을 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고 나서 거의 네. 한 1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총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기만 했던 상승 기조를 유지한 만큼 단기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이 됐고 원래 이제 8,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고점은 이제 8,200원까지 찍으면서 21선을 현재 좀 돌파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고점에서 하락이 좀 많이 이제 이루어진 만큼 그 다음에 고점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됐던 종목인 만큼 현재 단가는 아직까지도 평균 단가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눌림목이 온다면 매수하는 시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코스피 200 종목이면서 네. 이제 운상그룹 계열의 이제 제분 및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한국제분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동항원이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면서 양동 부분의 이제 판매 개선으로 올해 1분기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좀 했고요. 최근에 환율 하락으로 이제 수입 원가가 감소를 했고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좀 유지가 된다면 마진 개선이 좀 앞으로 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1위 사료업체는 프리미엄 뉴트리션과 기술 제휴로 인해서 품질이 앞으로 좀 향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기농 제분업 등 이제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꾸준한 성장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그 부분 자체가 지난해 실적 부진과 유증을 할 것이라는 걸 루머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급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 고점에서 급락할 때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간 조정이 끝나고 현재는 전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이제 턴을 한 상황이고 자사주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지만 앞으로도 200만 주 정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으로 매수가 잡히는 물량들은 전부 다 증권 쪽으로 잡히고 있는데 전부 다 자사주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자사주에서 꾸준하게 방어를 해주는 가격인 만큼 또한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3,020원에서 3,01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2,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3,200원에서 3,300원의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손절가 잡고 동아원 현재 가격 정도의 사보자, 재분 및 사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유증에 관련한 충분한 어떤 악재 소화 이후에 지금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네요. 동아원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익률 결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의 공략 종목 동아원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시각은 2시 34분이고요. 코스피는 1888선, 오늘 계속해서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플랜 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그리스에 웃었다가 오늘 또 스페인 때문에 조금 우울하지만 시장이 많이는 안 빠지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는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역시 그리스 호재라든지 스페인의 악재로 인해서 전체를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은 대세 상승이라든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유럽의 위기라든지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짧게 보지만 마시고 장기적으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길게 보시게 될 경우에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 짧게 구간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 특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태양광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고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군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휴대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분기, 3분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실적이 예상되는 쪽을 조금 길게 갖고 간다든지 혹은 낙폭과대를 좀 짧게 보는 전략을 두 가지 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짧게 보자 쪽의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예. 오늘 정도에서 현금화는 어떻습니까? 예, OCI 같은 경우 오늘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에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부딪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현재까지 태양광 업체의 전반적인 업황이 살아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것은 단기적인 호재에 의한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사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겠지만은 이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주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타이밍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두 가지 세워주셨는데 오늘 신기록 포트에 넣을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에 있는 어떤 쪽에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오는 샘표 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업종과는 틀린 음식료 업종이라고 경기 방어주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경기 방어주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가격 전가를 시켜서 제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도 비슷하게 나오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50%가 간장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100년 동안이라든지 흑초, 이런 홍초 같은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여름에 꾸준히 판매가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매년 약 3년 정도 꾸준히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1분기 실적이 이미 3분기 실적을 압도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면서 꾸준히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100년 동안이라는 그 음료수 자체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향후에 더 큰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섹터 가운데 뭐 IT 차는 아니지만 호실적의 종목 좀 길게 갖고 있어도 되는 쪽에 예. 샘표식품 최근에 자사주 매입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예,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러스 펀드로 인해서 공격적인 M&A를 한번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꾸준히 자사주를 방어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뭐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역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사주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유통 물량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자체를 따지고 보자면은 아직 마르스 펀드에서 모든 물량이 나간 것은 아니고 약 43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 해당 물량은 지속적으로 샘표식품이 성장하고 주가 자체가 올라갈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오는 물량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 5 정도도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 상태이며 PBR은 0.47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저평가 상태로 가 있고 더욱이 실적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 지켜볼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적은 M&A적인 이슈에 뜨면서 마르스 펀드에 인해서 주가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 매수를 하면서 주가 자체는 다시 18,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횡보를 하다가 지금은 추세를 전환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전 고점이었던 25,000원까지는 25,000원과 6,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탄력이라든지 모멘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전고점 부근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목표가가 1차, 2차로 아까 나뉘어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손절가까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이었던 24,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 네. 2차적으로는 마찬가지 윗꼬리를 잡았던 26,0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하지만 26,000원이나 26,000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고 장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부분에서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은 꾸준히 더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행보했던 모습이었던 18,000원 우선 1차적으로 손절가를 잡으시고 길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에서 이런 카피 생각나네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그죠? 예, 샘표식품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신규 편입하겠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존 포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플래닝 연구소 김상근 팀장님의 기존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펜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에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40%로 늘어난 상황이고 그 외에 NC소프트와 KG 이니시스, 모베이스, 삼본 정밀전자가 각 10%씩 해서 현금은 20% 정도만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각각 종목별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를 했었는데요. 펜엔터 추가 매수한 다음에 오늘까지 움직임이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고 NC소프트도 지금 블레이드 소울 나오기 바로 코앞이죠. 수익이 7% 넘는 수익률 1등입니다. 자, 3번 정밀전자는 전량 매도 사인을 내셨는데 모베이스는 아직 좀 조용한 상황이고 KG 이니시스는 지난주 추천 종목인데 현재 소폭이지만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에이스? 예, 가장 비중이 많은 펜엔터테인먼트 먼저 하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각시타를 만드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펜엔터테인먼트의 그 각시타를 1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자체가 20%를 넘어갈 경우에는
경우에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각시탈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출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KBS에서 약 100%에 가까운 외주 제작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팬 엔터테인먼트에는 크게 타격이 없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나올 드라마라든지 지분 가치, 자산 가치만을 따진다면 충분히 6,000원에서 5,500원 정도의 구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4분기 실적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9,000원, 만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이제 곧 바로 블레드 소울이 오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BT에 나오는 향후의 실적을 보고 OBT의 반응을 따라서 NC소프트 향후의 주가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방향성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OBT에 나오는 그 역할을 보고 NC소프트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얘기했겠지만은 갤럭시 S3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인탑스와 신양에서 받아갔지만은 향후에 나오는 물량은 모베이스 베트남 법인에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연결로 올해 약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퍼가 약 4점 몇 배에서 5배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업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퍼가 6에서 7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상당 부분이 어떤 돌파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거죠? 예. 네. 그리고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PG라든지 여러 가지 핸드폰 결제, 여러 가지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세 가지 회사가 크게 우리의 전자결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KG 이니시스가 가격적으로라든지 충분히 밸류레이션상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퍼 10배 정도의 수준이지만 KG 이니시스는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삼성향이라든지 향후 전자결제 부분에서 추가적인 결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시고 너무 짧게 5에서 10% 수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의 수익이 날 때까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서 추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내신 3번 정밀전자만 간단한 AS 요청드릴게요. 예, 3번 정밀전자를 매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포트 자체에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가기보다는 포트 자체는 많아도 한 5종목 이하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정밀전자보다 샘표식품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크로싱 매매로 교차 매매로 3번 정밀을 매도를 하고 샘표식품을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슬림화 때문이었군요. 좋습니다. 교체 매매된 결과 최종 포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펜엔터 40% 유지고요. NC소프트 그리고 모베이스, KG 이니시스까지는 같지만 기존에 있던 3번 정밀전자 자리에 샘포식품을 교체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동일하고요. 종목은 모두 5개로 그대로 종목 숫자는 유지가 됩니다. 좀 길게 볼 부분은요. 펜엔터와 샘표식품 그리고 KG 이니시스 정도이고요. 모베이스도 역시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하셨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요. 21일 날 있을 공개 시범 서비스인 OBT 반응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플래너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모양입니다. 현재 2시 47분인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규모는 1,800억가량 됩니다. 현재 지수는 1,889선. 전 잠시 후 2부의 종가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